자, 복습이 돼 있나 봅시다. 자, 자연수, 의미 아닌 정수 x, y, z라 그랬으니까 0부터 넣을 거고요. 3x고 4y고 2z야. 그럼 x에다 먼저 넣는 거야? y에다 먼저 넣는 거야? z에다가 먼저 넣는 거예요? y에 먼저 넣는 거야. 자, y에 최대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냐면 여기 3 들어가면 12가 되면서 11을 넘어가니까 안 되고 y에 최대 2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y에다가 2 넣어보고 y에다가 1 넣어보고 y에다가 0 넣어보면 돼. 의미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0까지 들어갈 수 있어. y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이 8이죠. 그럼 3x 플러스 2z가 몇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돼. 자, 여기선 x부터 넣는 거야? z부터 넣는 거야? x부터 넣는 거야. x에 0부터 넣어볼 거야. x가 0이면 2z가 3이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럼 z는 2분의 3. 그래서 안 돼. 정수라 그랬으니까. 자, x가 1이면 요만큼이 3이니까 2z가 0 되면 되지. 0. 이렇게 하나. 되죠? 자, 그 다음에 y가 1이면 4니까 3x 플러스 2z는 몇이 돼야 돼요? 7. 그럼 x에는 최대 2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그지? 0부터 넣어보자. 자, 0 넣으면 3x. 여기 0 돼버리지. 그럼 2z가 7이 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2분의 7은 가능한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자, x가 1이면 여기 3이니까 이게 4가 되면 돼서 z가 이제 2면 되죠. 그 다음에 x가 2면 여기 6이니까 z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0이면 3x 플러스 2z가 11이 돼야 돼. 그럼 x가 0이면 z가 될 수 있는 게 없고 x가 1이면 얘가 8 되면 되니까 z가 4. x가 2 되면 6인데 2z가 5가 될 수는 없고 x가 3이면 이쪽이 9니까 2z가 2가 돼야겠지? z는 1. 이렇게 해서 2개. 그럼 답이 4개예요. 아시겠어?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자, 35번. 세 개의 동전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답이야. 동전이 3개가 있고 주사위가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동전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가 있어. 두 번째 동전도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동전도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가 있어. 동전을 3개 던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8가지가 나와요. 아시겠어? 그래서 그냥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거든? 그럼 주사위는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니? 6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도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가지를 2개, 6개 뻗으니까 다 곱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못하시면 안 돼. 자, 다음. (53번) 다음 그림의 4개의 영역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빨로파를 칠하는 거야. 빨로파만 칠할 거잖아. 그럼 구분된다라는 건 색깔을 이렇게만 칠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빨강 옆에 빨강 이렇게만 안 칠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만 안 칠하면 된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칠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두 가지 색만 써도 되고 이렇게. 이것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첫 번째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야? 무슨 소리야 얘들아. 첫 번째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야? 두 번째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야? 왜? 하나 똑같은 거 하죠. 여기 칠하는 건 못 칠하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두 개. 왜? 여기 칠하는 것만 못 칠하는 거야. 빨강은 칠할 수 있어. 너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 레드 칠하면 블루, 옐로우밖에 못 칠하고, 블루 칠하면 레드, 옐로우밖에 못 칠하고, 옐로우 칠하면 레드, 블루밖에 못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더 칠해야 되는구나. 여기 어차피 가지 또 두 개씩 뻗을 거니까 계산 안 해도 되지, 그지? 알겠어요? 알겠지? 내가 그리고 얘기했잖아. 나 오늘부터 이거 안 쓸 거라고. 그지? 그 공부해오기로 했죠. 이렇게 못해요. 이제 못 풉니다.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고 있겠지? 자, 그 다음에 57.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예요? 5개야. 그럼 이제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예요? 여기 빨간색을 칠했다 하면 이제 B에는 빨간색을 못 칠하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야? 3개예요. 왜냐면 A랑 B가 다른 색이 칠해져 있을 거고 C는 A랑 B랑 인접하고 있으니까 색깔 2개를 사용 못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D가 인접하고 있는 영역을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색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시고 3개 이렇게. 그럼 E도 3개. 그리고 니들은 이 문제가 복습이 돼 있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어? 여기 4개, 3개, 3개, 2개였어?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거? A랑 C랑 같을 때랑 A랑 C랑 다를 때랑 나눠서 이렇게 푸는 거였다. 했어, 공부? 같으면 뒤에 3개, 다르면 뒤에 2개. 맞아요? 이렇게 오답으로 풀어온다고 애들이. 알겠지? 기억나? 걱정이다, 걱정이야. 책이 없죠. 좀 기다리세요. 60번 풀자. 여기 60번 봐, 일단 칠판으로. 요거 풀고 뽑아줄게. 근데 이제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는 여기 프린트에는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시험엔 이렇게 나올 거라고.
A, B, C, D, E의 각 부분에 빨파, 노, 초, 보 5가지의 색을 칠하려고 해. 칠할 때 어떻게 칠하라고 했니? 처음에 내가.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웬만하면 뭐 모양에 따라서 지금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가장 많은 게 E거든, E. 아니면 B. 그러니까 B나 E에 먼저 칠하고 시작하는 뭐 문제도 있긴 한데 가끔은 또 인접하고 있는 영역이 가장 많은 곳에 칠하면 또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복불복이니까 그냥 웬만하면 알파벳으로 칠하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A에 먼저 칠해보고 그 다음에 E에 먼저 칠해보는 것도 한번 해볼게.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자.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5개. 빨파, 노초보 중에 하나가 딱 칠해졌어. 그리고 얘들아, 이 A에 5개를 칠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렇게 빨파, 주, 노보가 있잖아. 빨파, 노초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애들이 가지를 몇 개 치는지를 보잖아. 그죠? 근데 내가 말했죠. 밑에 있는 거 다 볼 필요 없다고. 하나만 보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색깔 하나가 칠해져 있다 생각하고 이제 여기다가 제한 조건을 같이 걸어보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좋아. 자, 빨간색은 지금 A에다가 칠한 거야. 자,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4개. 그러면은 파, 노, 초, 보 4개 중에 하나가 B에 들어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제한 조건을 걸어놓고 이제 밑에를 살피는 거예요. 자, 여기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3개. 몇 개라고? 3개. 또 4개. 자, 4개가 맞아요? 3개가 맞아요? 4개가 맞아요. C는 누구랑 인접하고 있어? B랑, D는, 잘 들어. 내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 쌤, 여기 인접하는 영역이 2개인데, 여기다가 색깔 칠할 때 이 BD가 인접하고 있으니까 여기 3개만 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얘들아, 결국 고배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 맞아? 앞쪽에다 칠해놓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잖아. 맞아? 근데 지금 C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얘 뒤에 뭐가 칠해져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지. 얘를 칠해놓고 D는 C랑 안 겹치게 생각을 할 거니까 얘의 제한 조건을 먼저 걸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 뒤에 뭐가 칠할지 예상을 해서 걸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서 가지 치는 게 이상해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칠할 때 앞에서부터 생각하면 돼. 여기에 뭐가 칠해질지 미리 예상해가지고 얘 선택권을 줄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몇 개? 4개가 되는 거야. B에 칠한 이 파란색만 못 칠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에 칠할 거야. D가 인접하고 있는 영역은 누구야? B랑 C. B랑 C 색깔 같니 다르니? 다르니까 여기 2가지 색깔이 사용된 거지. 그럼 여기 몇 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잘 봐. 잘 봐. E에 칠할 거지. E에 인접한 영역 몇 개야? 요렇게 3개죠. 맞아? 근데 얘네 색깔이 다 달라? 몰라. 이게 다 다를 수도 있고 A랑 D가 같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알겠어? 같을 때랑 같지 않을 때랑 요 3개를 나눠서 푸는 거라고. 자, 544까지는 그냥 가면 돼. 근데 A랑 D랑 같다라는 조건을 달아버리면 무조건 A에 칠한 색을 칠한다라는 가정 하에 2를 따져보는 거야. 여기는 몇이야? 1이야. 아, D가 1이라고, D가 1. 알겠지? 그 다음에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왜 D가 1이에요? 자, 일단 1이야. 일단 1이야. 일단 1이고. 자, 2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 3개.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A랑 D랑 다르다라는 가정이면 일단 544까지는 가고, 544까지는 가고,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원래 3개지? 원래 3개지. 왜? 얘랑 달라야 되니까. 근데 지금 A랑 D랑 다르게 칠할 거지. 그럼 A에 칠한 것도 못 칠해. 그럼 D 몇 개야? 2. 그럼 이제는 A, B, D가 색깔이 다 달라. 그럼 E가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3개. 3개? 2개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3을 얘들아 이렇게 1개, 2개로 나눠서 칠해야 된다고요. 그때마다 뻗는 가지수가 달라가지고. 알겠어?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을 칠했고 여기 노란색, 파란색을 칠했고 여기 노란색을 칠했어. 오케이? 근데 만약에 A랑 D가 같아.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개야? 하나. 무조건 빨간색 칠한다라는 거야. 이 가정에서. 왜 이렇게 가정을 하냐면 얘가 빨간색을 칠하잖아? 그럼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개냐고. 빨간색 못 칠하고 또 파란색 못 칠하고 또 빨간색 못 칠하고. 그죠? 그러니까 빨파만 못 칠한단 말이야. 여기가 노초보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제 빨파 노를 칠해놓고 544 이 80가지 경우의 수 너무 많으니까 그 80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만 적어놓고 얘랑 다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D가 B, C랑은 인접하고 있으니까 파, 노 못 칠하고 빨강도 못 칠하잖아.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야? 초보지, 초보. 맞아? 그러면 이제 A, B, D가 빨파초야. A, B, D가 빨파초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뭐야? 노보. 빨파보야, 빨파보. A, B, D가 빨파보야.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뭐야? 노초. 이렇게 해서 1은 곱하기 3이고 요 2는 곱하기 2라고. 알겠어?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돼요?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개가 맞긴 해. 근데 그걸 하나, 2개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 요게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앞에 있는 5개로는 안 나올 거야. 너무 쉽잖아. 그냥 색깔만 그냥 대충 끼워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걸로 안 나오고 요걸로 나올 거라고요. 자, NP 사면 N부터 숫자 몇 개 쓰는 거야? NP2면 그럼 N부터 숫자 2개 쓰는 거겠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X 같은 변수가 있을 때는 X를 양변을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는, 그래도 여러분 공부해보셨네. 근데 순열과 조합에서 찾는 N들은 자연수라서 이 양변을 나눠도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라서 이걸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요. 순열은 변수들이 다 자연수기 때문에 얘를 뭔가 다 전개해서 30을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얘네가 1차이 나는 자연수잖아. 그래서 30을 1차이 나는 자연수로 뜯어서 여기는 n-2가 6이겠거니 n-3이 5이겠거니 이렇게 푸시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드린 거야. 됐죠? 그쵸? 좋아요. 자, 다음은 54번입니다. 자, A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다섯 명을 뽑아 요일별로 청소당번을 정할 때 그쵸? 뭐 5명을 뽑는다는 건 요일이 5개밖에 없나 봐. A가 화요일에 청소당번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A는 어디다 갖다 넣어야 돼? 여기 화요일에 갖다 넣어야 되고 얘는 픽스하고 나머지 4자리만 고정하면 되는 거지. A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6명. 여기는 이렇게 푸시는 거야. 굳이 기호로 쓰자면 6P4인데 이걸 안 써도 그냥 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퍼뮤테이션 문제들은 굳이 기호 없이도 그냥 문제를 곱해 법칙으로 풀 수가 있고, 이 퍼뮤테이션 공식을 써야 되는 건 아까 21번 같은 문제들만 쓰시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요게 360이죠. 자, 그 다음에 55번, 58번 봅시다. 자, 플레인에 있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 근데 A와 E를 양 끝에 오게 만든다 그랬거든? 그쵸? 그럼 양 끝을 먼저 나열해 볼 거야. 양 끝에 뭐 나열한다고? A랑 E.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2개. 여기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1개. 이렇게 해서 2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뭐. 그쵸?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 남은 자리 몇 개? 3개. 남은 알파벳 몇 개? 3개. 끝. 이렇게요. 되겠죠? 자, 58번. 자, 양 끝에 경찰관이 오도록 세우는 거야. 내가 경찰관을 A, B, C, D라고 하고 소방관을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6명을 세울 거지. 근데 6명의 양 끝에 누가 와야 된다고? 경찰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찰관 몇 명? 4명. 여기 올 수 있는 경찰관 몇 명? 3명.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막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12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12개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이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나머지는 다 같을 거니까, 그치? 그럼 A가 B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C, D, A, B만 요 가운데다가 돌려주면 된단 말이야. 몇 팩토리얼? 4.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거야. 다시 4 곱하기 3 곱하기 4 팩토리얼이야. 필기는 내가 어떻게 해가라고 했어? 각각의 경우의 수들마다 의미 부여를 하시라고. 4 곱하기 3은 뭐야? 양 끝에 경찰관 둘. 이 4팩토리얼은 뭐야? 나머지 4명 세우기.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됐죠?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62번, 64번 갑시다. 얘들아, 61번 복습했어요? 자, 내가 한 번 더 할게. 그래도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완벽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들어봅시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건 얘들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는 건 양쪽 모두 모음이 와도 되고 한쪽만 모음이 와도 되죠. 그러면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지금 모음이 몇 개 있냐면 A랑 E 2개가 있어요. 알파벳에서 모음은 이렇게 5개입니다. W랑 Y는 모음이 아니에요.
자, 세워보자, 이제. 여기에 모음을 세울 거야. 경우의 수 몇 개? 그럼 A랑 E 중에 뭐 A가 하나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문자 6개를 한번 세워보자. 6 팩토리얼.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모음 A랑 E 둘 중에 하나가 올 거고, 나머지 6개는 팩토리얼. 자, 여기엔 모음을 세울 거잖아. 그럼 2 곱하기 1. 그래서 A랑 E가 서 있다고 쳐보자. 뭐 E랑 A가 서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자리가 5개고 남은 문자가 5개니까 5 팩토리얼. 그럼 여기서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각각의 경우수를 다 구했잖아요. 요거 더하고 또 빼야죠. 이건 빼야죠. 자, 이거 공부 안 하신 거죠, 그죠? 요거 이제 빼야 돼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여기서 2의 배수랑 3의 배수 개수를 구해볼 거야. 2배수 몇 개 있어요? 3배수 몇 개 있어요? 그럼 더하면 83개가 답이야? 아니요. 왜죠? 6배수 빼야 되죠. 이것도 봐봐요. 여기 내가 A를 고정시켜 놓고 B, C, D, E, F, G를 이제 여기다가 세운단 말이야. 그지? 이 6개를 내가 지금 여기다 자유롭게 돌릴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생겨. 이 144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이렇게 생긴 경우의 수가 생길 거라고. 그 중에 하나겠지. 여기에다가 이걸 돌리다 보면 A가 여기 오는 경우가 생길 거야. 뭐 A가 이런 데 있을 때 상관없지. 위랑 안 겹칠 거니까. 근데 A가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생겨. 그러고 나서 이걸 돌리다 보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 달라. 다 같죠?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있잖아. 내가 따로 세야겠다고 빼놓긴 했는데, 그치? 사실 위에 걸 세다 보면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세죠. 이 밑에 것도 여기 모음 고정시켜 놓고 세긴 셌는데, 여기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저절로 세진단 말이야. 알겠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6의 배수를 한번 빼셨듯이, 6의 배수는 여기서도 세지니까 여기서 6의 배수를 한번 빼셨듯이, 요 세 번째 경우의 수는 1번에서도 2번에서도 한 번씩 세지는 경우의 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빼셔야 돼. 알겠어? 이 적어도가 포함된 문제는 케이스를 많이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각 케이스들을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공통된 경우의 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경우의 수 풀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고 결국 둘이 더해서 얘를 빼셔야 돼. 알겠어?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내 계산 팁도 주지 않았니? 물론 자기가 사칙 연산이 막 오지게 빨라. 그럼 그냥 하셔도 돼.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단순 연산은 횟수를 줄이는 게 더 정확한 계산 방법이거든. 자,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여기는 6 팩토리얼을요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라고 썼어. 그치? 그럼 요건 12 곱하기 5 팩토리얼이네. 맞아요? 그럼 얘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지. 어차피 둘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는 12랑 여기는 2가 곱해져서 24 곱하기 5 팩토리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뒤에 빼기 2 곱하기 5 팩토리얼이죠. 맞아? 그럼 5 팩토리얼을 마치 문자 취급하신다면 24-2에다가 5 팩토리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그 답은 240 곱하기 20이야. 120 곱하기 20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솔루션 3야.
얘들아, 겹치는 거 짜증나지? 겹치는 거 짜증 날 것 같이. 그치? 나중에 케이스가 오지게 많을 텐데. 거기서 겹치는 경우 다 어떻게 찾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제한 조건을 세팅하실 때, 환경을 세팅하실 때요, 안 겹치게 세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모음이 오고, 여기 자음이 오게 만들어. 여기 모음이 오고, 여기 자음이 오게 만들어. 그럼 이제 얘네 둘은 겹치는 게 없어요. 없다고요. 겹치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음이 오는 경우랑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버리는 거야. 자, 여기다가 모음 쓸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개? 2개. A랑 E 중에 하나가 오는 거야. 자, 여기다가 자음 쓸 거야. 경우의 수 몇 개? 세봐. 5개. 예를 들어 B가 하나 왔어. 이제 남은 자리 5개고 남은 문자도 5개죠. 5 팩토리얼. 맞아? 이번엔 여기가 2 곱하기 5야. 이렇게 둘이 더하면 20 곱하기 5 팩토리얼이겠지. 맞아요? 둘이 더하면 15 팩토리얼, 15 팩토리얼이니까 25 팩토리얼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모음. 여기 모음. 여기는. 이럴 때는 셋 다 더하는 거야. 맞죠? 더해보세요. 22 5 팩토리얼 맞아요? 똑같죠? 됐죠? 자, 이렇게 전공법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앞에 모음 뒤에 자음 갖다 놨고, 앞에 자음 뒤에 모음 갖다 놨고, 앞에 모음 뒤에 모음 갖다 놨어요. 그럼 이 세 가지 말고 남은 경우가 딱 하나 있어. 뭐라고? 자음, 자음. 그죠? 해봅시다. 여기 자음 몇 개? 여기 자음 몇 개? 그 다음에 남은 자리 5개고 남은 문자 5개겠지. 뭐 B, C를 세웠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문자 5개 남은 거지? 여기다 싹 돌리면 5 팩토리얼. 이거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자연스럽게 저 1, 2, 3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전체는 어디서 찾을 거냐? 전체는 어디서 찾는다 그랬죠? 때에서 찾는다 그래서 때. 요 앞쪽 말이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단서가 돼. A, B, C, D, E, F, G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럼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런 얘기지. 7 팩토리얼. 아시겠어요? 7 팩토리얼은 조용히 해.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4, 3, 1이니까 5 팩토리얼이야. 그죠? 얘는요. 20 곱하기 5 팩토리얼이야. 자, 7이랑 6이랑 곱하면 몇이야? 42에서 20 뺀 다음에 5 팩토리얼 달면 되지. 몇이겠어? 자, 요게 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요.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여사건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기 좋은 문제는 없고요. 다른 학원을 가보세요.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나. 이렇게 못해요. 이제 고1이잖아. 이게 다 함축적으로 그냥 설명한단 말이야. 누가 수용도를 그려줘.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안 해줘. 그리고 여러분 저번 시간 강의가 굉장히 잘 녹화된 강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순열이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2가 돼도 고3이 돼도 제가 저번 시간에 찍어드린 그 강의만 보시면 돼. 알겠어? 근데 자기가 그것보다 수준이 올라서 내가 이렇게까지 쉬운 강의는 보지 않아도 된다 하면 또 다른 강의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작년 여름방학 때 했던 확률과 통계 강의가 있어. 그 1단원만 보면 돼. 알겠니 얘들아? 공부해요, 공부. 아시겠죠? 요 61번에서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앞에 세 개는 좀, 이거 세 개는 좀 헷갈리지. 61, 2, 3은 좀 헷갈려요.
자, 이제 64번 봅시다. 64번.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가 어려우면 더 쉬운 설명을 듣고 더 쉬운 문제를 풀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자,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수업이나 설명은 없어요. 아시겠죠? 더 쉬운 수업이나 설명이나 문제는 없어요.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배구 선수 6명, 농구 선수 4명. 여기서 대표, 부대표 1명을 뽑을 건데, 대표랑 부대표 중에서 적어도 1명은 농구 선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지? 그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둘 다 농구 선수. 그지? 아니면 여기가 농구 선수, 여기가 근데 봐봐. 농구 선수 중에 1명을 뽑아놓고 나머지 8명 중에서 또 1명을 뽑다 보면 농농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을 거는 거야. 배농. 이렇게 제한을 거는 거야. 알겠어? 자, 농농 해보자. 농농. 4명 중에 1명이 대표가 될 거잖아. 대표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개? 4. 부대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3. 여기다가 농대 4명 중에 1명이 대표가 되고, 배구 선수 6명 중에 1명이 대표가 되면 6. 이쪽은 거꾸로 6사겠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뽑으면은 이제 중간에 겹치는 게 없죠. 답은 60이고. 됐어? 근데 이게 여사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뭘까? 배배. 배배 몇 개예요? 그렇지. 6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내가 전체 경우의 수만 잘 구하면 요 30 빼가지고 위에 거 구할 수도 있겠네. 전체 경우의 수는. 때 찾아봐. 때. 그죠? 그럼 10명 중에서 대표, 부대표 1명씩 뽑는 거지. 이게 전체야. 실제로 여기 60에다가 30 더해봐. 딱 90 아니야? 그죠? 여기서 30을 빼가지고 위에 걸 계산할 수 있다고. 내 말 이해되죠? 문제에서는 아마 이렇게 풀란 얘기였을 거야. 10명 중에 2명 뽑는 전체 상황 속에서 배구 선수 6명 중에 2명이 빼는 상황을 빼주면 답입니다. 이렇게 풀고 싶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라는 거였을 거야. 어이구, 졸려. 졸릴 수 있어. 너무 쉽지. 빨리 어려운 거 하자. 자, 70, 73, 74, 77, 78. 자, 이 속도를 좀 낼게.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요거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쉽진 않네요.
자, 자연수 중에서 짝수를 결정하는 건, 짝수라는 것을 결정하는 건 결국 1의 자리수죠. 여기 짝수가 지금 0, 2, 4가 있으니까 0은 이제 짝수는 아니지만 1의 자리 0이 들어갔을 땐 얘는 짝수라고 부르지. 그다음 끝이 2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끝이 4로 끝날 수도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짝수의 개수 구할 때는, 짝수의 개수나 홀수의 개수 구할 때는 저 1의 자리를 고정시키시면 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사전식 나열법이나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숫자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100의 자리나 1000의 자리를 고정시킨다고 배우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한 조건을 잘 거시려면 이 숫자들을 좀 적어 놓고 내가 사용한 숫자들은 좀 제외시켜 가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줘야 틀리시지 않아요. 자,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밑줄 좀 그시고, 서로 다른 세 개를 쓴다라는 건 0은 썼으니까 0은 이제 다른 자리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0은 사용했고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그리고 뭐 뭔가 하나 썼겠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 이렇게 되시는 건데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상황이 같은데, 나열할 때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심해야 되거든. 자, 지금 내가 2를 일단 1의 자리에 썼잖아. 그럼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지금 0은 못 쓰니까 1, 3, 4, 5밖에 못 써요. 그럼 1, 3, 4, 5 중에 뭐 하나 썼다 쳐봐. 여기 5가 왔다 쳐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개? 그렇지, 4개.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같은 원리로 여기도 4 곱하기 4예요. 그래서 0이 포함된 친구는 이 앞쪽이 좀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2 플러스 20, 50이야. 자, 73번 갑시다.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 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4개의 숫자를,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을 때도 있어. 그러면 4 쓰고 4를 또 쓸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4자리 정수 중에서 2300보다 작은 거 찾을 거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면 1000으로 시작하는 애를 세야겠지. 그 다음에 2000으로 시작하는 애 세는데 2000으로 시작하는 애 다 세면 안 돼. 그럼 2300보다 큰 것도 세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으로 시작하는 거랑 2100으로 시작하는 거랑 2200으로 시작하는 거. 잘했어요. 이렇게 3개 세시면 돼요. 자, 1로 시작하는 거 세보자. 1은 쓴 거지. 1은 쓴 거지. 그러면 남은 숫자 몇 개야?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툭툭툭 나열할 거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툭툭툭 나열할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이 공을 썼어. 이 공은 못 써. 그럼 1, 3, 4 중에서 3개, 1, 3, 4 중에서 쓰는 거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여기도? 여기는 2개.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근데 서로 다른 건데 2까지요? 2는 안 되죠? 누가 2라 그랬어? 최준우지?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했죠? 그럼 지금 총 숫자 몇 개예요? 그럼 작은 수부터 셌는데 지금 36개 끝난 거야. 그쵸? 그럼 이제 2300 몇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지? 어쨌든 2300보다 작은 거 몇 개? 36개.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응용이 되면은 몇이 몇 번째 숫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희상아? 몇이 몇 번째 숫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게 그 다음 유형 아니에요? 77번. 74는 안 해요. 해보세요. 해보라고. 나 이따가 저희 숙제로 해보라고. 자, 6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나열할 때 17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그러면은 이게 결국 6자릿수 만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6자릿수 만든다는 얘기야. 내가 이거 사전식 나열할 때 니들한테 어떻게 풀라 그랬어? 문자로 놓고 나열하라 그랬어? 이걸 니네들이 못하니까. 지금 니네들이 사전 쓰는 나이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문자를 다 뭘로 바꿔? 숫자로 다 바꾸라 그랬지. 0 쓰지 말고. 0 쓰면 헷갈리니까. 오케이? 0 없이. 가장 앞에 오는 애한테 작은 숫자 주고 가장 뒤에 오는 애한테 큰 숫자 주면 돼. 그리고 작은 숫자부터 나열하는 거야. 그게 사전식 나열법이야. 숫자를 마치 문자처럼 보고, 아니 문자를 마치 숫자처럼 보고 나열하는 게 원래 사전식 나열법의 정의거든. 알겠어? 그럼 봐봐 얘들아. 6개 섞는 거지. 그치? 그럼 전체 문자열은 몇 개겠어? 720개야. 720개 맞겠죠? 그죠? 여섯 개의 문자를 한 번씩 사용하여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세우는 거지, 그지? 그치? 72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앞쪽에 있는 17번째 숫자 찾으라는 거야. 그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찾아야 되거든? 맨 앞이 A로 시작하는 문자만 찾아도 있잖아. 여기를 5팩토리얼 돌려야 되니까 120개야. 알겠지? 그럼 A로 시작하는 문자를 다 세버리면은 17번째는 못 찾아. 맞아? 그러면 이제 앞을 좀 더 고정시키는 거야. 숫자로 할게, 숫자로. 100만으로 시작하는 거 말고, 10만으로 시작하는 거 말고, 12만으로 시작하는 거 찾을 거야. 12만으로 시작하는 거. 알겠어? 몇 개? 4 팩토리얼, 그렇지. 24개. 이것도 너무 많아. 17번째 찾아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12만 3천까지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찾을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4, 5, 6이 들어가겠지. 이해되세요? 12만 3,456, 12만 3,465, 12만 3,546, 12만 3,564, 12만 3,645, 12만 3,654 이렇게 해서 6개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는 12만 4천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몇 개? 그렇지. 안 세도 되지. 12만 4,356, 12만 4,365. 네, 안 세도 되죠. 그 다음에 뭘로 시작하는 거? 12만 5천으로 시작하는 거. 얘도 몇 개일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얘들아 18개야. 그치? 그럼 18번째 숫자는 얘가 만들어내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 아니겠니? 12만 5천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뭘까? 600, 40 이런 상식적인 놈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18번째 수. 얘보다 하나 작은 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지. 얘네 둘만 자리 바꾸면 되지. 맞아요? 여러분 거꾸로 세는 것도 할 줄 아시네. 그럼 요게 17번째 수야. 이렇게 해도 돼요. 거꾸로 세는 거 못하는 애들도 있어. 거꾸로 세는 거 못하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 줄 알아? 12개 끝났잖아. 그럼 12만 5천 300으로 시작하는 거 세고 12만 5천 12개 끝났지. 400으로 시작하는 거 세고 12만 5천 600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이거 12개니까 지금 여기까지 16개 끝난 거 아니야. 그죠? 제일 작은 거 3, 4 이렇게 해서 17번째 수를 찾는 거야.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 아시겠어요? 내 말 이해되세요? 자, 78번 해봐. 지금 해봐. 이거는 질문으로도 나왔고 여러분 대부분 안 풀어오셨으니까 지금 풀어봐요.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이거 1, 2, 3, 4, 5로 봐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세는 거야. 제일 작은 숫자는 몇만으로 1만으로 시작하겠지. 맞아요? 이거 몇 개? 잘했어. 몇 개야 그러면? 그럼 2만으로 시작하는 것도
야, 그럼 벌써 몇 개 끝났니? 48개 끝났지? 그럼 봐봐. 3만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3만 1245. 그렇지. 이게 49번째 수. 그럼 3만 1200? 그렇지. 얘가 50번째 수.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안 어렵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증가시켜야 될 때는 뭐 31,200으로 시작하는 거 세보고 31,300으로 시작하는 거 세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자, 됐죠? 자, 79번은 안 할 거고요. 똑같으니까 집에서 해보시고. 자, 이제 조합 이론 수업을 여러분들 좀 쉬고 오셔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제가 문제 푸는 시간을 많이 들어가지고 쉬는 시간은 10분만 할게요. 3시 5분까지 쉬시고 조합 배우고 문제 풀고 갑시다. 3시 6분까지 쉬세요. 조합이야, 조합. 얘들아, 순열은 정의가 뭐였어? 순열은 정의가 뭐였니? 순열은 정의가 뭐였어?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건 이제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콤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나열과 선택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차이점의 설명이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능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고 가. 여기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을 2개씩 한 묶음 처리해버리면 몇 묶음이 나와요? 10묶음 나오는 거 맞죠? 10묶음 나오는 거 맞지? 내가 4개씩 한 묶음 처리하면 이건 몇 묶음이 나와요? 5묶음 나오죠? 이거 아시죠? 내가 너무 무시하니? 네. 보자. 그럼 봐봐, 얘들아. 20개가 있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걸 굳이 20개를 다 써서 묶어봐야 될까? 그렇진 않지? 그냥 몇 개만 보고 내가 2개씩 묶을래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자, 5명 중에 2명을 나열해 볼 거야. 경우의 수는? 20. 네가 지금 이래, 김재윤. 맞죠? 이걸 저번 시간에 기호로 여러분들이 OPE라고 배우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20개를 살펴보면 뭐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해 볼게. 기호로는 OCE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얘도 5 곱하기 4를 하는 거야. 그럼 몇 개 나와? 20개가 나오겠지. 맞아? 근데 나열에서는 얘네 둘을 서로 다른 경우의 수로 보는데, 왜냐면 A가 앞에 있고 얘는 B가 앞에 있잖아. 근데 선택에서는 얘네 둘을 같은 경우의 수로 봐요. 이것도 A, B가 선택된 거고, 이것도 A, B가 선택된 거야. 이것도 D, E가 선택된 거고, 이것도 D, E가 선택된 거야. 그럼 2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몇 개씩 한 묶음이 되니? 2개씩 한 묶음이 되지. 그럼 최종 계산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2로 나눠주셔야 돼요. 알겠어?
5명 중에 2명씩 나열을 해놓고 선택하는 경우에는 2로 나눠줘야 돼. 알겠어? 나열은 20개인데 선택은 10개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 안 되는구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표정 짓고 있네. 아, 뭐가 어려운 거지? 아우, 하기 싫어. 몇 개야? 20개야. 이게 20개라고, 20개. 니네들이 맨날 5 곱하기 4 하는 게 이거 아니야. 그치? 나열은 20개야, 나열은 20개. 근데 선택은 이게 몇 개라고? 10개. 왜 10개야? 겹쳐서. 얘네 둘이 같은 경우로 보는 게 선택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왜 2개 겹치는 것 같아? 잘 들어. 나열된 2개의 문자가, 잘 들어. 나열된 2개의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요. 다시 뭐라고? 나열된 2개의 문자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 알겠어? 알겠어? 이해돼? 이해되는 거 맞아?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 거야, 얘들아. 자, 일단 나열하면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여긴? 여긴? 해서 총 60개가 나오거든? 총 60개가 나와. 이걸 기호로 5P3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선택해보자. 선택해보자. 선택도 일단 나열하는 건 맞거든? 그지? 그럼 60개의 경우의 수가 쭉 나올 거 아니야. 나열은 이 60개가 다 달라. 그치? 근데 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60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60개를 다 봐야 돼? 그 중에 하나만 보면 돼. 얘가 몇 개 겹칠지만 생각해 보면 돼. 알겠어? 어떻게 생긴 애들이랑 겹칠까? 또 내 지금 뭐 하고 있니? 문자 3개를 섞고 있지. 이 60개의 경우의 수 중에는 이런 애들도 들어있을 텐데 선택에서는 얘네들을 다 뭘로 본다고? 같은 경우로 본단 말이야. 그럼 60개인데 6개씩 같은 경우니까 몇 개의 경우의 수로 압축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기호로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건 이렇게 쓰는데 계산 방법은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해놓고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로 나누는 거예요. 자, 이게 조합이야. 알겠어? 그럼 조합은 언제 쓰고 조합은 언제 쓰고 퍼뮤테이션은 언제 쓰는지 간단한 예제로 여러분들이랑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여기 봐봐.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어. 오케이? 5개의 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반직선 개수 한번 세볼 거고요. 그 다음 선분 개수 한번 세볼 겁니다. 너네 반직선 기호 기억나? 반직선 기호. 아, 뭐라고? R? R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반직선 기호 기억나요? 너는 이런 거 반직선이라고 하지 않아? 아, 진짜 심각하다. 알아요. 당연히 알아야지. 하이파이브. 아, 뭐 하이파이브야. 반직선 기호가 뭐냐고. 선분 기호는 아니야? 이거 진짜. 직선 기호는 알아? 좀 진짜. 진짜 몰라? 그냥 그좀 이렇게 2개 찍고 끝까지 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직선이라고 하는데 반직선 기호 뭐냐고. 이거잖아. 알지?
그럼 반직선 BA는 뭐야? B에서 A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반직선 BA지. 그럼 봐봐, 반직선 만들어 볼게. 반직선 만들어 볼게. 반직선은 시작점이랑 방향을 정해야 반직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기 알파벳 2개가 와야 돼. 알겠어? 이런 반직선이나 이런 반직선이나 이런 반직선이나 이런 반직선을 지금 만들어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알파벳 2개가 오면 돼. 알겠어? 그럼 시작점 역할을 하는 요 앞에 있는 알파벳은 몇 개야? 5개. 그 다음에 이 방향 역할을 하는 이 뒤에 올 수 있는 알파벳은 몇 개야? 4개. 뭐 BB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반직선 개수는 몇 개? 20개야. 이걸 OP라고 하는 거야. 선분도 봐봐. 선분은 우리가 선분교 이렇게 써놓고 여기 알파벳 하나, 여기 알파벳 하나 뽑을 거지. 맞아? 여기 올 수 있는 알파벳 몇 개? 여기 올 수 있는 알파벳 몇 개? 4개. 근데 봐봐. 너네 AB 선분이랑 BA 선분이랑 같아 달라?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달라야 누구야? 진짜 심각해. 알겠어? 이런 게 OP이고 이런 게 OC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얘들아 봐봐. 조합을 이해할 때 조합 공식을 증명할 때는 얘들아 나열해놓고 몇 개 겹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으로 조합을 증명을 하잖아.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사용하실 땐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방금 증명한 대로 사용하면 안 돼.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랑 문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 너 여기 알파벳이 얘들아 여기 봐봐. 5개가 있어. 5명이 있어 얘들아. 여기 5명 있어. 5명. 알겠어? 근데 내가 이 5명들 가지고 있잖아. 악수를 한 번씩 다 시킬 거야. 악수를 한 번씩 다 시킬 거야. 우리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5명 대충 5명 있으면 내가 한 명씩 악수를 다 시킬 거야 이렇게. 알겠어?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5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악수를 시키면 돼. 이렇게. 몇 개야? 안 세봤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야. 알겠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풀던 거야.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5명 악수시켜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까. 알겠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 5명 중에 2명 고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중2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노가다로 했어. 알겠어? 고딩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황만 파악을 딱 하는 거야. 지금 5명 중에 2명을 선택하면 걔네들이 악수하는 횟수가 되지. 맞지? A, B를 뽑든 B, A를 뽑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선택하는 과정이야, 나열하는 과정이야. 선택하는 과정이지. 딱 그 상황이 판단이 됐으면 바로 기호로 OC2라고 쓰는 거야. 알겠어? 얘네 둘을 나열해서 섞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5명 중에서 2명을 딱 뽑을 거잖아? 그럼 기호로 쓰고 계산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왜? 100명이면 못 하거든. 맞지?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막 이렇게 뭔가 3명을 뽑을 거야. 이렇게 3명을 뽑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이게 이제 세는 게 아니야. 고1은 73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조합을 배운 사람이 경우의 수를 다루는 방법이야. 얘는 이제 기호를 많이 써야 돼. 알겠어? 증명은 이렇게 했지만 20까지 나열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이렇게 증명했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땐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알겠어요? 내가 5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내가 7개 중에 3개를 뽑을 거야? 그럼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계산은. 잘 봐.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하는 거야. 7P3처럼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누는 거예요. 팩토리얼로.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100번 얘기해봤자 니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땐 콤비네이션이구나 이걸 직접 느끼셔야지 내가 이렇게 100번 소개해봤자 소용은 없어.
알겠어? 근데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콤비네이션을 쓰는 데 있잖아. 콤비네이션을 쓰는데 이걸 5 곱하기 4 나누기 2, 막 이걸 20개를 나열 해놓고 2로 나눈다, 이런 관점으로는 사용을 못 하신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알겠죠? 아, 모르겠다. 이해가 됐나 안 됐나. 문제 풀어보자. 아, 저기 밑에 거 증명하고 문제 풀어보자.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 너네 NPR 공식, NCR 지금 공식이 뭐라고?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하는 거다. 순열처럼 계산하는 거야. NPR이야, NPR. 근데 이제 이걸로 나누면 돼. 알겠지? 근데 너네 앞에서 NPR 공식 뭐였어, 이거? 뭐 공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래, 그 점점점도 있고. 근데 그게 공식이 아니어서 우리가 팩토리얼 이용해서 이거 공식으로 바꿨잖아. 팩토리얼 이용해서 우리 공식으로 바꿨잖아, 이거. 아무도 몰라? 분자에 못 써야 돼. N-R 이게 뭐야, 공식? N-R 팩토리얼인데 어. N 이거였죠? 그러니까 5P이면 5팩 3팩이고 6P이면 6팩 4팩이고 7P 3이면 7팩 4팩이고, 그지? 그치, 이거였지? 근데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땐 안 쓰죠. 그냥 5부터 숫자 몇 개? 이게 5, 4, 3, 1이고 이게 3,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5, 4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했지, 그지? 그러면 NPR을 이렇게 알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면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콤비네이션 공식이야. 여기 네모 치시고 별표 치시고요. 사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있는 거 있잖아. 앞에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빼서 한번 깔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번 깔고, 이렇게 쓰는 거다. 외울 거냐? 외워야 돼. 뭘 가로짓고 있어. 외워. 외워야 되는 건데 왜 외울 거냐라고 물어봤냐면 공부할 거냐고. 외워. 그렇잖아. 니네가 2차 방정식 푸는데 뭐 근해 공식 모르면 2차 방정식 할 수 있는 거야? 2차 방정식 해야 되는데 내가 판별식도 모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모르는데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3차 방정식 푸는데 막 3차 방정식에 알파, 베타, 감마 더하는 것도 모르고 막 두근두근도 모르고 막 세근도 모르고 3차 방정식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해. 이제 OC3 같은 거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봐봐, 깔고 이거 깔고 그다음 빼서 깔고 그 다음에 그냥 깔고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우면 위에 5, 4 남겠지. 그리고 이렇게 지우면 이제 10이지.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실제로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때는 너네 퍼뮤테이션 하던 것처럼 계산한다고. 5, 4, 3.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를 뭘로 나눠? 요걸로 나누는 거야, 요걸로.
알겠지? 그러니까 실전에서 문자가 없는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 방식대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는 없는데 너네 그 퍼뮤테이션도 이 공식 써본 적이 없지? 이 공식 써본 적이 없지? 그치? 없이 거의 다 풀렸으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공식을 써야 될 때가 있다 그랬어. 언제게? 그렇지. 뒤에가 문자일 때. 뒤에가 문자일 땐 이 공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랬어. 알겠죠? 그리고 증명할 때 씁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 이제 이거 조합 성질 배워볼게. 자, 우리 NC0 한번 해보자. 근데 일단 뜻은 무슨 뜻일까? NC0.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10명 있잖아, 지금 우리 여기. 내가 10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뽑을 거야. 경우의 수 몇 개? 한 개, 그렇지. 이게 지금 경우의 수 감이 있는 애야. 누가 0개 이렇게 하는 애들도 많아요. 알겠죠? 1이야, 1. 근데 이걸 공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 봐봐. 깔고 위에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빼서 깔고, 그 다음 그냥 깔고. 모르겠어? 왜 계속 틀려? 0 팩토리얼 몇이야? 뭐? 0 팩토리얼 뭐라고? 이씨. 공부 안 해? 오늘 처음 하는. 이거 왜 안 하냐고. 네 자랑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 네가 똥꼬 때문에 아파가지고 빠졌으면 공부를 해봤어야지. 강의를 봐왔어야지. 야, 그리고 얘들아. 아니야. 이거 1이다. 알겠죠? 이렇게 약분 되니까 1인 거야. 그 다음 NCN 한번 해보자. 여기 10명 이렇게 있는데 내가 10명 다 뽑을 거야. 이 경우의 수 몇 개야?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얘랑 좀 느낌이 달라, 그지? 얘는 개 크잖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콤비네이션은 좀 달라. 콤비네이션은 뭐 이런 콤비네이션들이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이 제일 작고 이 중간인 애가 제일 커. 알겠어? 계산해보면 알 수 있어. 계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앞에 거 분자에 올리고 또 빼서 깔고 요거 그냥 깔고 1번 끝. 뭐 별표도 안 쳐줄 거야. 알겠어? 2번 봐봐. NCR이랑 NCN-R이 같대. 여기 봐. 증명은 뭣도 없어. 이게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봐봐. 봐. 계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빼서 깔고. 그냥 깔고. 자, 계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냥 한번 깔고. 엄니랑. 빼서 깔고. 빼봐. 뭐야? R. 그 다음에 그냥 깔고. 자, 니들이 눈깔이 있으면 봐봐. 눈 크게 뜨고. 둘이 같아, 달라? 그래, 그래서 같아. 알겠어? 공식을 한번 사용해보자. 12C, 10이랑 12C 뭐가 같다는 얘기일까? 이걸 NR이라고 치면 여기 N-R이 와야 되니까? 그렇지. 자, 특징은 여기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N이 돼요. 자, 이거는 필기를 하십시오. 자, 얘네 둘이 더해서 N이 돼.
자, 그래서 사용은 이렇게 할 거야. 12 콤비네이션 10 같은 걸 계산하려면은 일단 12 퍼뮤테이션 10을 해야 되니까 12부터 숫자를 10개 오지게 쓴 다음에 밑에를 10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계산이 빡셀 테니까 12C2로 뒤쪽 숫자를 다운시켜서 계산하실 거예요. 12부터 숫자 몇 개 쓰면 돼? 2개 쓰고 뭘로 나누는 거야? 2 팩토리얼. 사용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공식이 왜 되는지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컨셉적인 느낌으로 가봅시다. 자, 잘 들어. 여기 몇 명이 있냐면 5명이 있어. 알겠어? 내가 이 5명 중에서 1명 뽑아볼 거야. 오케이? 경우의 수 몇 개 있을까? 5개 있겠지. 맞지? 기호로 쓰면 5C? 1. 5명 중에서 1명 뽑은 거지, 그지? 맞지? 자,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내가 5명 중에 4명 뽑아볼 거야. 다시 뭐라고? 5명 중에 4명 뽑아볼 거야. 몇 개야, 경우의 수? 어우, 왜 자? 몇 개야? 아, 5명 중에 4명 뽑는 데니까 경우의 수 몇 개야? 아니, 내가 다 뽑아놨잖아. 5명 중에 4명 뽑는 거 경우의 수 몇 개야? 5개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맞지? 그럼 기호로 쓰면 5씨? 4. 5씨 4. 그치? 그치? 자, 내 말 들어봐. 5명 중에서 내가 사탕 하나를 갖고 있어가지고 5명 중에 사탕 줄 사람 1명 선택하는 거나 사탕 못 받을 사람 4명 선택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사탕이 하나밖에 없어. 사탕 줄 사람 1명 뽑는 거나 아니면 사탕 못 받을 사람 4명 뽑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건 뭐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어? 그래서 보통 콤비네이션들은 되게 자유도가 높아요. 알겠어? 5C2는 당연히 뭐랑 같을까? 왜 5C3이랑 같냐면 5명 중에 2명 뽑는 거나 아니면 선택받지 못할 3명 선택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내 말 이해돼요? 이 2번 공식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알겠지? 네.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어? 답 적을 때도 똑같은 답 적을 때도 똑같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야. 아, 겁나 촉박하네, 이거. 이론 노트 갖고 다니냐? 이론 노트도 꺼내놔. 오늘 엄청 중요한 거 하나 쓸 거니까. 자, 여기 봐봐. 너네 8팩토리얼에, 잘 들어. 8팩토리얼에 9 곱하면 이거 간단히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야, 이씨. 이걸 안단 말이야? 농담이야.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어. 알겠어? 자, 3번 증명할 거야. NCR이 n 팩토리얼 오버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인 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우변만 잘 간단히 해서 저게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지. 그치? 자, 해보자. 잘 봐라. 제발 부탁이다. 계산 방법이 뭐라고? 그냥 깔고 또 빼서 한번 하고 이렇게 그냥 한번 하고, 그지?
자, 계산 방법 뭐라고? 뺄 수 있어? 빼면 뭐, 아니, 뭐 아니오야. 빼면 뭔데? 그 다음 그냥 깔고. 그럼 무슨 식이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유리식, 분수식이라고 하지. 맞아요? 너네 분수 덧셈 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분수가 덧셈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필요해. 뭐게? 통분. 통분이 뭐야? 분모가 같아야 되죠? 분모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잘 보세요. 여기 R 팩토리얼이랑 R-1 팩토리얼을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아까의 8 팩토리얼이었다면 얘가 지금 9 팩토리얼인 거야. 그치? 여기다 뭘 곱해주면 쟤랑 같아질까? 그러니까 9가 뭐냐고. 맞죠? 그럼 분자에도 곱합니다. 이런 걸 통분이라고 하죠. 맞아요? 야, 집중해. 다 알아? 여기 봐. 여기는 n-1, n-r-1 팩토리랑 여기 n-r 팩토리얼이랑 1 차이 나지. 그지? 여기에 뭘 곱해주면 얘로 만들 수가 있어. 여기다 뭘 곱해주면 n-r 팩토리얼로 만들 수가 있어. 자, n-r 팩토리얼은 알고 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n-r 팩토리얼이야. 알았어? 그렇잖아. 1씩 줄이고 있잖아. n-r-1 팩토리얼은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거 설명하려면 여기까지 써야겠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위에 게 돼? 이게 필요하지. 이해돼? 그럼 봐. 이제 통분이 된 거야. 분모가 똑같아졌다니까? 잘 봐. 이건 내가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이걸로 쓰면 되지. 내가 얘는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요거라고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가지고 올 거야. 분모는 통분해놨으니까. 얘랑 더 할 거야. 맞아? 공통 부분. n-1 팩토리얼 맞죠? 묶을 거야. 앞에 남는 거. 더하기 뒤에 남는 거. 이렇게 지워지지. n 곱하기 n-1 팩토리얼. 그렇지. 자, 그럼 어때? 똑같아졌죠? 알겠어? 근데 이거는 쓰레기야. 이건 필요 없는 건데 그냥 이제 팩토리얼로 증명을 한번 해준 거야. 이건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자, 잘 들어요. 별표는 쳐.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저거를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설명할 거고 이번 시험 문제 하나를 알려드릴 거야. 알려주면 뭐하니? 맞춰올 거니?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야. 언제 배웠어? 오. 배우긴 했다. 네가 내 제자긴 한갑다. 참나.
좀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못 배웠어요. 뭐 그렇긴 한데 이거 1단원에서 내가 2항짜리 거듭 제곱하면서 알려줬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의 3승뿐만 아니라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다 할 수 있지. 맞아요. 파스칼 삼각형이 뭐였냐면 왼쪽 변을 따라서 1을 쭉 내려. 그 다음 오른쪽 변을 따라서 1을 쭉 내려요. 아직 쓰지 마. 그리고 가운데 숫자를 채울 때 위에 있는 숫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숫자를 채우는 이런 삼각형이 있거든. 파스칼이랑 또라이가 만든 삼각형이 있어요. 아시겠어? 이게 1단원에선 어떤 의가 있었냐면 이게 A 플러스 B 0승의 개수, 이게 A 플러스 B 1승의 개수, 이게 A 플러스 B 제곱의 개수, 얘가 A 플러스 B 3승의 개수, 얘가 A 플러스 B의 4승의 개수, 얘가 A 플러스 B 5승의 개수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얘네들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맨 윗줄이 0C 0이랑 같고요. 이 줄에 있는 숫자 두 개가 1C 0, 1C 1이랑 같고 여기 있는 숫자가 2C 0, 2C 1, 2C 2랑 같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3C 0, 3C 1, 3C 2, 3C 3이랑 같아. 뭐 증명은 여러분들 약간 그래도 확률과 통계 쪽까지 가서 이제 이항 정리라는 걸 배워야 증명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콤비네이션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 얘네는 뭐랑 같을까? 4C 0, 4C 1, 4C 2, 4C 3, 4C 4.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1, 5, 10, 15일까지 외우시면 콤비네이션들은 5콤비네이션까지는 암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콤비네이션을 이제 거의 계산을 안 해요. 다 외워서 합니다. 니를 보고 적극적으로 외우라는 건 아니고 뭐 하다 보면 외워져. 알겠어? 그럼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야, 내 말 들어봐.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가 이거 아니야? 위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해서 밑에 줄에 있는 걸로 만들겠다.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 아니야? 맞지? 그럼 얘들아, 임의의 n-1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들은 있잖아. n-1c 0부터 시작해서 n-1c 1, n-1c 2 이렇게 점점 증가하다가 중간에 n-1c r-1, n-1c r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맨 마지막엔 n-1c n-1이 있겠지. 맞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해지면 이런 애들 둘이 더해지면 그 다음 번째 줄에 있는 컴비네이션을 만들겠죠. 맞지? 다음 번째 줄이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변할까? n. 자,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어떻게 변할까 하고 보면 이 더해지면 있잖아. 이 뒤에 있는 큰 숫자를 따라와. 알겠어? 이렇게 더해지면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이 큰 숫자를 따라온다고. 어? 이렇게 더해지면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를 따라와. 뭐라고 쓰면 돼? 자, 이런 공식이야. 3번은 저런 공식이에요. 아까 그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알겠어? 아주 자연스러운 성질인 거지. 됐죠? 자, 그럼 시험 문제 하나 알려줄게. 와. 무슨 과제였어요? 아니, 니네 필기해야 되는데 내가 멍청이처럼 지우고 앉아있잖아. 지금 멍청한 것도 전염이 되고 있어. 말을 이게 뭐야? 아, 근데 얘들아 진짜 시험 잘 봐야 돼. 예. 아, 그래, 찍든가 하든가 이따가 쓰고. 얘들아, 시험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 봐. 자, 시험에 이제 이게 나와. 알겠어? 자, 봐봐. 앞에, 여기 봐. 3C 0을 하나 더해. 너네 3C 0 몇이지? 1. 그럼
고맙다. 3C 0은 1이야. 자,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렇지. 그지? 근데 표가 없어도, 이거 봐. 표가 없어도 3은 세 번째 콤비네이션인데 연속된 콤비네이션이잖아? 그럼 얘가 네 번째 줄에 있는 콤비네이션이 되는 건데 뒤에 있는 숫자는 뭘 따라온다고? 큰 거. 알겠어? 그럼 이렇게 더하면 그치. 5 콤비네이션인데 뒤에 있는 숫자 따라오는 거야. 자, 이렇게 더하면 6C3 이렇게 더하면 7C4. 욕할 뻔했다. 7C4 이렇게 더하면 8C5. 알겠어? 근데 8C5는 뒤에 숫자가 좀 크니까 계산이 귀찮아서 8C3으로 바꿔. 계산 방법은 8, 7, 6 3개 쓰고 뭘로 나눠?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면 답은 56인데 아까 문제에서 없던 빨간색 숫자 내가 하나 더 했죠. 다시 빼요. 자, 요번 시험 문제야. 알겠지? 자, 이거 쓰고 갑시다. 쓰세요. 이건 쓰지 말고요. 이건 안 써도 되고요. 문제는 안 써도 되고 요 삼각형부터 시작해서 요 콤비네이션까지 쓰세요. 자, 그리고 숙제는 나와줄게요. 잠깐 기다려요. 안 지울 테니까 기다려. 자, 숙제는 요 조합 끝내오는 거야. 요 프린트. 요거 끝내오는 거야. 그 다음 마플 펴요, 마플. 마플 숙제 잘 들어. 왼쪽 펴요. 1442번부터 듣고 있니? (1599번까지) 중간에 스텝 2, 3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건 빼시고 까지 스텝 2, 3 빼시고 유형별로 두 문제 풀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유형별 두 문제 무슨 말인지 알죠? 유형별 두 문제 무슨 말인지 알죠? 맨 위에 있는 것들. 요렇게. 뭐야, 다 썼어? 삼각형 다 썼어? 그래, 다 쓴 사람은 가도 된다.